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클립.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한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네, 오늘은 이모경 국회의원이 추진하겠다고 한 1호선 916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코레일이 916 출구 증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여러 언론사들이 보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건영 의원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이모경 의원은 지난 1월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28년간 수건사업이었던 916 광명방향 출구를 신설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 용역을 그 코레일과 국토부와 한강유역청과 잘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지난 4월 용역 보고회를 시청에서 박성원 시장과 함께 가졌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정작 누구는 참석을 안 했죠? 코레일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당사자인 코레일이 참석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전날 갑자기 통보를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 뒤에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죠? 네. 코레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인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냐. 네. 1단계도 통과 못했던 이 사업을 시에서 지금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전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BC값 1 이상이라는 경제성을 확보를 한 후에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광명시는 BC값 1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사항을 협의하자고 하니 코레일 측에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 무분별한 국회의원들 세금 낭비를 그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책 사업에 관계 변경이 있어요. 1단계가 뭐냐면 사전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경제성 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값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BC죠. 그죠? 네. BC가 뭐냐면 B가 베네핏이고 C가 코스트인데 다시 말해서 이 총 그죠? 이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값이에요. 이걸 BC 값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간 값 총 비용은 10억인데 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0.5잖아요. 그죠? 네. 10분의 5니까. 근데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는데 총 얻는 이득이 10억이에요. 그럼 1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BC 값이 1에 가깝거나 1 이상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국책사업의 관계 법령인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코레일 측에서 왜 참석을 안 했냐? 했더니 광명시에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1이 안 나왔어요. 1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와서 경쟁성 확보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불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시에다가 얘기를 했죠. 아니 첫 번째 단계도 통과를 못 했는데 왜 두 번째 단계인 지금 이게 기본설계 용역을 맡겼냐? 그것도 1억 4,2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이렇게 투입을 했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들의 답변이 너무 황당한데 이런 거죠. 그들 논리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과를 못 했지만 네. 2단계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면 1단계를 통과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험생이 1차, 2차가 있어요. 1차가 서류 전형이야. 네. 2차가 면접이야. 서류 전형을 떨어졌어. 그 사람이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면접관한테. 저 면접 좀 봐주십시오. 아니 1차 통과 안 했는데 무슨 면접이야. 그래서 면접을 봐달라고 때를 써. 저는 진짜 면접 완벽합니다. 하니까 서류 뭐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시켜 주세요. 좀 이런 거잖아. 네.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거를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BC 값이 1이 안 돼.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모경이 설득을 해야 돼요. 광명시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이 코레일을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누가 해야 되겠어? 임의원이 해야 됩니다. 이모경이 해야 돼. 이모경이 해가지고 만나서 이게 시민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너무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지 말자.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이게 만약 BC값이 좀 낮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 광명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코레일 측과 통화를 해보니 이모경 의원이 단 한 차례도 코레일 측과 접촉이 없었어. 이 관련돼서. 본인이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BC값이 1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어렵고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코레일 측과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없었어. 그럼 언제 코레일 측에 전화를 했냐? 언제 했어요? 지난 22일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부랴부랴 이모경 의원이 23일 코레일 측과 연락해서 6월 초에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6월 초에 만나서 협의하자. 날짜도 픽스를 시킬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진정성 없는 어떤 정책. 그래서 저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이모경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28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네. 더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이 이모경 의원 때 처음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백재현 전 국회의원 때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백재현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이라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일이 안 나오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런 과정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이모경 의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겠다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광명시 박성훈 시장 더 큰 문제죠. 아, 네. 그죠? 1억 4,200만 원의 혈세를 투입을 해. 저는 이게 12월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걸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1억 4,200만 원 갖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토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비율이 좋겠어요? 우선은 일단 박 시장 7천만 원, 임 의원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승진의 누님원, 담당 공무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꼭 토해내셨습니다. 그죠? 그 공무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1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를 추진하고 있냐? 2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를 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시키면 시키고 뭐 까라면 까는 게 공무원이라서 저는 어쩔 수는 없으나 근데 본인이 그 말하는 어떤 논리나 태도가 저는 너무 정치적이야. 난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그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9.16에 보면 뭐가 없죠? 광명 방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뭐 표지판,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광명으로 오실 분이 9.16에 내렸어요. 네. 광명시 표지판이 없어. 뭘 이용해야 되냐면 핸드폰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네. 광명시 철산동 이러면서. 네. 그래서 9.16 내에서 어플을 깔고 광명 방향으로 나와야 돼. 아, 근데 핸드폰이 없어, 만약에. 핸드폰이 그럼 없습니다.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디 가세요? 그럼 이제 그분 따라가는 거야. 할매들은 난리 나는 거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할머니들 또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할아버지가 광명시를 안 가더라도 친절하게 데려다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도 해결하지 않은 채 이렇게 현실성 떨어지는 것들을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저는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모경 의원실에 이런 얘기를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개선이 됐나요? 안 됐죠. 할머니 어떡할 거야. 9.16 내리는 데 가서 몇 번 출구 계시냐고 모시러 가야지. 큰일이네 큰일. 우리 할매들 어떻게 오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진정성 없는 정치인들이 광명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광명 시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오늘 기사를 썼는데 기사 내용에도 제가 싫었지만 그 광명 시민들이 현명해요. 그죠? 광명 시민들이 현명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광명 시민들이 총선에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박성훈 시장에 대해서도 시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모경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에 대한 얘기죠. 네. 박 시장의 정치적 미래도 발목 잡히는 꼴이다.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 두 정치인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 기자는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가까이 광명시가 민주당 텃밭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내년 총선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원사이드한 그런 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인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도 좀 국힘이 조금 앞서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년 총선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4년 전 선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야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노출이 된 정치인은 평가가
아주 객관적이겠죠. 네. 이모경이라는 정치인은 이미 노출이 됐고 평가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죠? 네. 남아 있으니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보좌진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저열한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광명 시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아무리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2개월 만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판과 지금은 다르니 목소리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목소리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럼 저희가 또 한 가지 소식만 전했죠, 그죠? 네. 내일인가요? 네. 내일이 이제 석가탄신. 네, 제가 뭐 요셉 스님을 잘 알고 있는데, 요셉 스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주를 하고 네. 토요일 쉬었다가 그 시주한 걸 교회에 가서 헌금으로 하시는, 기독교와 불교를 이렇게 다 접목을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인데, 광명에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그죠? 누구죠? 강신성. 아, 네, 그죠. 강성희 원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외모는 흡사 스님과 비슷한 모습, 네. 삭발을 하셔가지고, 그죠? 네.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 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금강경사 주의 스님이 너무 본인을 아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되고, 강 원장님 그 지금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그죠? 네. 또 임명이 되셨어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도 부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둘이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지금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책임감 있고 잘 하시잖아요. 그죠? 일단 인품이 너무 저는 좋아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불교 신자분들 성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